여러분, 문자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천에 건립된 최초의 국립박물관? 아니면 문자 문명의 위대한 여정? 물론 맞지만 함께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은 예술적 건축물로 이미 유명한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디자인과 설계를 담당을 했던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진화 마스터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최유진입니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 사실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의 컨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이제 직접 담아내시고 작업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설계했던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학예사님께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자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지금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되게 흔쾌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물관의 조감도를 봤을 때 뭔가 색다름을 느꼈고 흥분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 건축물을 설계한 우리 김진아 마스터님, 어떻게 문자박물관의 건축물을 담당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계자 공모를 이제 하는 국제 현상 설계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26개? 126개의 팀이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사무소가 당선이 돼서 이제 끝까지 설계를 수행을 했었죠. 네, 그럼 126개 팀이면 와, 이게 126대 1의 경쟁률 아닌가요? 설계를 할 때만 해도 당선이 목표이긴 했는데 막상 제출을 하고 나니 경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5등 안에만 들어도 뭐 개인적인 성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승자의 여유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학예사님께는 또 직접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이런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건축물이 진짜로 지어진다고? 이런 의구심이 처음엔 들었고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언덕으로만 다져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서서히 도형성이 가득한 곡선의 이런 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이 모양들이 담고 있는 의도가 있나요? 보통 설계를 시작을 할 때 건축물이 놓여지게 되는 사이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공원에 왔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 이명호 작가의 작품인데 지금 또 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이 이제 수많은 이제 나무들이 이제 공원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한 나무 뒤에 하얀 벽 하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순식간에 그 나무가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다. 문자라는 것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요소인데 이 문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상적인 요소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만들어냈던 컨셉이 이제 페이지스라는 컨셉이었습니다. 페이지스? 생각해보면은 이제 문자는 항상 그것들이 쓰여지는 바탕이 태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뭐 돌에 새기기도 하고 뭐 동굴 벽 같은 데다가 새기기도 하고 지금은 또 종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화면도 그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좀 페이지스는 그런 문자가 쓰여지는 바탕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건축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적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형태 자체가 문자박물관을 그대로 좀 담아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종이를 닮은 형상 자체가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을 표현하는 어떤 대표성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센트럴파크랑 잘 어울려야 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조금 건축적인 형태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공원 속에 있는 조각품이나 산책로의 어떤 유선형의 형태들을 좀 담은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감도나 배치도상에서 봤을 때도 얘가 뭔가 고대 문자나 상형 문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좀 의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지어졌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희가 초기에 좀 생각했던 그런 의도들이 좀 잘 담겨진 외부 공간들이 많이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자박물관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장면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물관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좀 활용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야외 전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마련해 주신 공간에 어떤 야외 전시를 꾸미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 여기를 오게 됐는데, 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만을 위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문자를 현대적으로 조금 재해석한 그런 방식의 전시를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물질성보다는 비물질적인 요소, 이를테면 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장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공원을 거니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 그리고 목적 없이 이곳을 거닐다가 말씀하신 그런 예기치 않은 시퀀스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의 체험을 통해서 박물관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기획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만큼 중요한 게 또 내부잖아요. 혹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면서 디자인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초기 페이지스 설계 당시에는 건축물의 그 외관이 유려한 곡선이 내부까지 설계가 이어지면서 네. 빛의 개입이 수직적으로 닿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었거든요. 현재는 그 설계 내용이 구조 변경이 조금 일어나서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대신 안과 밖의 연결성을 위해서 로비 공간 안쪽까지 곡선을 따라서 스토커 마감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 또한 건축물 본연의 그 개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 때 저희가 이제 전시의 어떤 한 방향으로서 제안을 했던 장면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공모 때와 다르게 이후에 공사를 위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부분적인 변경들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간척으로 만들어진 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건축물이 놓여질 때 그런 땅에 대한 조건들이 육지에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뭔가 구조 변경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긴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어떤 디자인의 연속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페이지스라는 컨셉을 만들어낼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했고, 외부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 공간들을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책로와 더불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박물관 내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동선 유도의 역할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시 공간들이 그 페이지스의 어떤 형태들을 좀 가져오면서 전시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 문자박물관이 가진 컨셉이나 이런 것들 잘 살려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직접 브랜딩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문자박물관만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랄까? 혹시 어떤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좀 자랑하려고 따끈따끈한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여기에 저희 박물관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MOW는 박물관 영문 명칭인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의 첫 글자를 딴 상징으로서 이게 MI의 표본이 되는 그런 그래픽 상징이고요. MI 외에도 전용 서체를 만들었어요. 앞서서 만들어 놓은 그 전용 서체와 이 로고와 이 조합된 시그니처 타입을 고안해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시각 디자인 부문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네. 이 구축된 MI 디자인 체계를 이용해서 통합 홍보물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동일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 가이드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이 운영이 되면서 이런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브랜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이제 사랑받는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문자박물관이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자박물관은 일상과 비일상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기록이 되고 누적이 되면은 또 역사가 되듯이 굉장히 또 비일상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문자박물관도 이 공원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장소가 되겠지만은 또 안에 있는 전시물이나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디자이너이자 연구사로서 이런 박물관 개관 사업에 몸담을 수 있고 그래서 디자인 사업과 여러 야외 전시 등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 세계의 문자박물관이라는 곳이 문자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열린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간과 건축으로 이 문자박물관의 정체성을 시각예술로 구현해 주신 두 분, 우리 김진아 마스터님, 최유진 학예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감각에 탁 트인 것 같은 그런 멋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